첫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제 명의로 잠실에 한 20년 정도 된 아파트가 하나 있고, 네. 네, 아내 그 와이프 명의로 5년 전에 산 송파구 문정동에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문정동의 아파트까지? 네네네. 네네. 네, 6월까지인가 매도를 하면 네. 다주택자 혜택 같은 게 있다라고 하던데, 네. 저희 부부도 좀 해당이 될 수 있는지. 그게 좀 전화 잘 궁금해서. 주셨습니다. 일단은 잠실에 하나, 문정동에 하나 이렇게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계시는 건데 매도를 고민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6월까지 매도를 하면 세금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매도를 한다면 또 둘 중에 어느 것을 매도를 하는 게 더 절세 혜택이 있을지까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세무사님하고 바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전화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님.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잠실하고 송파 아파트 2개 말씀하셨는데 예. 두 개 중에서 어떤 거를 처분하실 거예요? 뭐 둘 다 처분을 하고 새 아파트 같은 거 좀 구입할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거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시세 차익을 어느 거를 더 많이 보셨어요? 아무래도 잠실 쪽에는 제가 알아본 건 대략 한 15억 정도 차익이 좀 있고요. 네. 문정동 거는 한 5억 정도 되더라고요. 잠실 거는 15억 정도 차이가 나고 문정동 거는 5억. 예. 그러면은 지금 잠실게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시세. 아, 잠실 거 시세요? 네. 잠실 거 시세는 한 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문정동은요? 문정동이 한 10억 정도요. 10억이요? 예. 잠실 거랑 문정동이랑 2개 보여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설명을 많이 드렸었어요. 6월까지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에 한해서 6월이 지금 얼마 안 남기는 했는데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도 배제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해주고 이런 혜택이 있어서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해봤더니 잠실에 갖고 있었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굉장히 많이 보셨고 문정동 아파트는 지금 현재 시세 10억인데 시세 차익을 5억 원 정도 보셨어요. 다주택자 중과 배제 6월 달까지 혜택을 보는 아파트는 문정동이 아니라 지금 잠실 아파트거든요. 근데 이럴 때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 제가 가볍게 정리를 해드리면 잠실 아파트 같은 경우를 먼저 팔고 문정동을 나중에 판다. 라고 비교를 했을 때 잠실 아파트는 이미 지금 이게 다주택자라고 해서 중과는 배제를 시키지만 시세 차익이 이미 5억 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럼 최대 세율 42%를 적용을 받으세요. 거기다가 다주택자이시기 때문에 1세대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장특공제가 아니라 장특공제를 조금 덜 받으시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장특공제 받으시고 실제 세금까지 계산하면 한 10억 정도 시세 차익이 15억 원이었기 때문에 10억 정도 기준으로 42% 적용을 하면 약 세금이 4억 얼마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문정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집이 한 채만 있게 되면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제일 많이 받으시거든요. 이렇게 받으시면 사실 40% 가까이 장특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5억 원에 대해서 시세 차익을 얻었지만 실질적으로 2억 원 정도 벌었다고 보고 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면은 사실 이거 2개만 합산하더라도 4억 원저리가 나오기 때문에 세금이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장특 이게 15년 정도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가지고 만약에 문정동 거를 먼저 파시게 되면 문정동은 어차피 지금 다주택자 중과 되세요. 만약에 먼저 팔게 되면은 10년이 안 되셨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40% 세율 적용 받으시는데 중과세율 적용 받으셔도 50%예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세 차익 5억 원이기 때문에 2억 5천만 원 세금이 나와요. 요거 2개만 보더라도 잠실 거를 먼저 팔면 4억 넘게 세금 내는데 문정동 거를 먼저 팔면 2억 5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게 돼요. 물론 잠실 거 같은 경우는 혜택이 더 큰 게 뭐냐면 잠실을 거주를 만약에 하셨으면은 15년 정도 보유한 건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까지 적용을 가능을 받을 수 있고요. 9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세금이 적을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주택자 10년 이상 보유한 집들에 대해서 빨리 팔아야지라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팔아서 다주택자 혜택도 보시고 장특공제도 받으시면 너무 좋기는 한데, 지금의 경우처럼 시세 차익이 워낙에 큰 아파트들은 사실 중과해가지고 다주택자로 파는 것보다는 한 개만 남기셔가지고 비과세 혜택이랑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80%까지 다 받으시는 게 세금을 언뜻만 봐도 2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일단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뭐 두 집 다 처분하고 다른 곳을 새롭게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두 집 중에 어떤 거를 먼저 파는 게 유리한지 지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문정동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고 좀 상세하게 계산을 해보신 후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무사님, 그러니까요. 이게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양도 차익이 많을 경우에는 주택을 그냥 1주택으로 만들어서 좀 비과세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 요건이 좀 깐깐하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017년도 파리 부동산 이후에 네. 집을 취득하신 분들은 거주 요건 2년이 무조건 붙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거주하셔야 되고,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다 5년, 20년씩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거주 요건은 필요 없고 한 2년 정도 보유만 하셨으면 비과세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거주까지, 보유뿐만이 아니라 거주까지 꼭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이제 만약에 다주택자분이 6월까지 한 채를 정리를 하고 올해 안에 또 한 채를 정리를 하게 된다. 우리 시청자분들 두 채를 다 매도를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과가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 중과가 된다는 의미가 조금 이제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게, 네. 세법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과세 기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해에 저 세율이 보통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6%부터 시작해서 42%까지 세율이 단계별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나는 이번에 낮은 세율로 적용을 해서 집을 팔았고 그 다음에 같은 해에 집을 또 팔 때 낮은 세율 적용하는 것 같지만 앞에서 팔아서 이득을 본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합산이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중에 파는 집이나 그런 경우는 세금을 더 많이 부과가 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하나 더 정리를 할게.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 만약에 순서를 바꾼다, 문정동 집을 팔고 잠실집을 팔게 되면은 하나는 중과가 되시잖아요. 하나는 중과인데 하나는 일반 세율을 적용받으면 또 나머지 일반 세율 적용받는 게 또 중과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고민들을 하시는데, 중과한 거는 중과한 거고 일반 세율로 적용한 건 적용한 거예요. 다만 이거 두 개 더한 거 하고요, 전체를 일반 세율로 적용한 거 두 개 비교해가지고 큰 거를 적용하기 때문에 내가 일반 세율이라면 또 중과가 된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다만 같은 해에 여러 차례를 팔게 되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상한 것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서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